2010년 한국은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의학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사단법인 밝은마음 활동에는 10년 이상 의료 혜택이 좋지 않은 농어촌을 찾아다니며 의술을 펼쳤지만 그렇다고 환자들에게 크나큰 혜택이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치료했다고 하여 환자들이 낫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10년 이상 의료봉사를 하면서, 농어촌 의료봉사를 하면서 이 아픈 사람들이 모두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약 먹고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그 해답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없을까? 우선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는 저 때는 매우 건강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나는 뇌출혈로 쓰러져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어지럼증이라는 건 한의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 병원에도 가보고 다 해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내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그때가 내가 15살 때요. 만 15살 때 산에 들어가서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무술 수련을 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기는 신발이 없어요, 아예. 그냥 항상 맨발로 다녀야 돼요. 바위도 맨발로 올라가고, 뭐 나무에 올라갔다도 맨발로 하고, 거기 맨발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 맨발로 생활했으며, 또 잠을 잘 때도 모두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1년 동안 맨발로 생활은 했지만 잠만은 차마 맨 땅에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는 하산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곳의 선배들은 나한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나한테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 나중에 네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어딘가 아프면은 그땐 반드시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자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맨발이 효과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원래 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맨발로 걸으면 아프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2010년에 이 사무실 앞에, 바로 저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맨발로 맨 땅을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라는 게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처음에 산에 올라갈 때는 몸도 안 좋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중간에 나는 저렇게 앉아서 쉬었다 올라갔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처음에는 올라가기조차 힘들던 내가 차츰 어지러운 증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 속에는 무엇이 들었길래 우리 몸이 낫는 것일까 하며 그 답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나온 책이 저 위에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맨땅요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을 수 있는 원인이 저거다라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 책에다가 써서 세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의학이라는 건 정말 매우 발달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현대의학은.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조차 찾아내서 기계가 수술하는 것을 보면 정의롭기까지 하지만 지금 정의롭습니다. 지금은 뭐 정말 경이로워요, 수술하는 것. 그렇다고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의술이 발달됐다고 해서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과 상관없이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와 같은 환자들이 자연적으로 건강을 되찾고 또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에서 목숨을 구한다면 그것은 획기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멘탈요법과 또 몸이 저절로 건강해지는 맨땅요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멘탈요법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대대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도 이제 대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밝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몸이 저절로 건강해지는 건 맨땅요법입니다. 아셨습니까?
오늘은 그 중에 맨발 걷기의 탄생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또 다음 주에는 2회에 걸쳐서 합니다. 이 강의는 다음 주에는 맨땅요법의 상세한 설명과 멘탈요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자연치유법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산에서 맨발로 맨땅을 걷다 보면은, 내가 맨땅요법을 하는 거예요. 산에서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좋은 거예요? 하면서 따라합니다. 그러면 나는 맨발로 맨땅을 걸으면 몸 안에 병이 없어지는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 사람들한테. 근데 처음 들어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병을 치유하는 것인 줄 알고, 물론 땅이 하죠. 땅이 하는데 땅이 병을 치유하는 것인 줄 알고 방 안에다가 흙을 깔면 어떠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흙을 퍼다가 집 안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게 낫는 건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네. 흙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사람을 치유해 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지구라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또 어마어마하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것도 과학이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과학이지. 뭐 없는 걸 하겠어요? 거기에 요즘은 이 유튜브에 보면 뭐 기를 뭐 그렇게 빨아들인다고 뭐 황토에 기를 마셔서 한다 그러고, 그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시죠? 그런 게 오히려 엉터리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맨땅요법이 병원에서 하는 치료인 줄 알고 나보고 물어봐요. 혹시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가 아닌 사람의 말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이게 병이라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건 줄 알아요. 물론 요즘은 의사나 한의사도 관심을 갖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 좋은 몸이 저절로 낫는 치유법이지 결코 치료가 아닌 것입니다. 치료는 사람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치유는 스스로 낫는다는 게 치유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맨발 걷기 치유법과 또 죽고 사는 문제를 선택하는 멘탈요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 치유법은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어떤 사람들은 맨발로다가 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치유하고는 관계없는, 그 사람은 치유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산 꼭대기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치유가 안 됩니다. 건강상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치유는 안 돼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셨습니까?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맨발 걷기를 시작했을 때는 내 몸이 좋지 않아서 시작한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맨땅요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른들 뿐입니다. 전부 다 어른들이에요.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최소한도 40, 50대 어른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사실 맨발 걷기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나는 일본에 가서 많이 봤어요. 그 전에도 일본 가서 많이 봤어요. 지금 맨발로 하는 걸. 왜 났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는 몰랐지만. 일본에는 이 맨발 걷기를 하는 유치원도 많을 뿐더러 유치원이 많습니다. 어떤 유치원은 동산에다가 흙덩이를 쌓아놓고 어린애, 아직 유아예요. 아직 돌 지난 애들이 기어다녀요, 거기를. 맨땅을. 그런 데도 있고,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그런 유치원도 많을 뿐더러 또 아토피의 치유나 또 천재 교육의 일환으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일본 사람들은 아토피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토피 알죠? 이렇게 벌겋게 뭐 걔네들이 맨 땅을 걸면 없어집니다. 그게 물론 무좀, 습기, 습진 이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천재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맨발로 맨 땅을 밟으시면은 여러분도 천재처럼 머리가 명석해지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밥을 먹고 졸리우면 잠이 오면은 맨발로 맨 땅을 20-30분 동안 뛰고 들어오면 집중력이 강해지고 공부하는 열정 또한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꼬매들이 지금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게 지금 뛰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저렇게 들어가서 하면 공부하는 학구열이 틀려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안 해요. 지금 맨 저 치료하겠다고만 하지. 치유로 하죠. 아셨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부수적으로 매우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또한 맨발 걷기가 유치원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요즘은 여기저기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주 많아졌어요. 특히 대구 같은 데는 대구의 누구더라? 권택환 교수? 그분은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황토길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런 거 하는 것에 그 사람이 많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해서 좋은 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대구를 맨땅요법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권택환 교수입니다. 그런 분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는.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우리 맨발 걷고 다니는 우리를 보면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특히 이 겨울에 차디찬 눈 위를 맨발로 걸으면 기이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놀란 눈으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요. 발에 찔린다 어쩐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던 맨땅요법이 10년이 지난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산저산 가면 다 많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려요. 맨발 걷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건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져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끼리 그래요. 이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겠다고.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게 근본적인 치유이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사실 우리 몸의 병은 병명에 상관없이,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떤 병이 좋으냐고. 거의 모든 병이 다 좋습니다. 특히 이것을 꾸준히 하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암이 병으로 나타나기 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걸린 사람도, 암에 걸린 사람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맨땅요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기 전에 하면은 걸리지 않고, 걸린 사람도 부득이 맨땅요법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병은 병명에 상관없이 대부분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암 또한 활성산소가 DNA를 공격하면, 여러분들 몸 안에 DNA 유전인자를 공격하면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몸에는 활성산소가 항상 DNA를 공격해 있어요. 공격하면은 그것이 이상해가지고선 그것이 병으로다가 완전히 암으로다가 나타나려면 한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최소한도 한 3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병원에 갔을 때 암이다 할 때 벌써 3년 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그 3년 됐던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병으로 완전히 되기 전에. 그래서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또 암에 걸린 사람도 꾸준히 이걸 하면은 멘탈요법과 함께, 날 수 있다는 멘탈요법과 함께 이걸 하면은 낫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셨습니까? 이 활성산소는 화학적으로 양전하와 음전하의 균형이 깨진 불안정한 물질로, 원래 우리 이 몸의 산소는 음전자가 짝수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을 찾는 겁니다. 근데 활성산소는 음전하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 하나가 다른 걸 끌고 와서 안정을 찾든지 아니면 자기 하나를 딴 데 줘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깨진 불안정한 물질로 다른 분자를 공격해서, 다른 DNA나 다른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걸 공격해서 그것에서 전자를 빼앗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전자를 빼앗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자는 인간이 만든 전기적인 전자보다, 즉 여러분들의 콘센트나 이런 데 쓰는 건 인간이 만든 것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땅과 연결했다 하더라도 전기가 그 안에 흘러 들어가요. 전파기 때문에. 그런 전기적인 전자보다 자연이 갖고 있는 자유전자가 좋습니다.
자연이 갖고 있는 자유전자가. 여러분들 집안에서 쓰는 에어클리너 이런 곳에도 전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딘가 좋지만 어딘가 좋지 않은 것도 꼭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자유가, 이 자유전자, 즉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유전자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유전자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자연의 물방울이 흩어지는 폭포수 아래나, 물방울이 흩어지면 거기서 전자가 생깁니다. 그 폭포수 아래나 아니면 땅 속에 들어있는 자유전자가 좋은데, 나는 이와 같은 자연의 전자를 자연전자라고 부릅니다. 자유전자는 원래 용어지만 자연전자는 오로지 이 자연에 있는 전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방울이 흩어질 때, 그리고 땅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맨발 걷기를 하면 땅 속에 전자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설명인데도 이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은 구름이나 이런 데도 전자가 있는 거예요. 저기 구름이. 그러면 번쩍하고선 번개가 치면은 그 구름에 있던 전자가 땅 속으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그와 같은 전자가 들어있는 음식물을, 땅 속에 전자가 들어오면 음식물에도 들어가요. 그게. 그걸 항산화제라고 해서 매우 비싸게 사 먹었는데, 예를 들면 뭐 고등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산삼이라든가 비싸죠. 그 왜냐면 항산화제, 즉 전자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비싸게 사 먹었는데 이 맨땅요법이 소개된 뒤로는 대지에서 공짜로 받아서 건강해지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거 여러 번 많이 얘기했죠. 땅속에 전자를 공짜로 받는 거라고. 맨발 걷기는 이렇게 우리 몸을 돌보는 획기적인 방법인데, 문제가 있다면, 왜냐면 맨땅요법은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오래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래 한다고 해서 안 늙어요. 왜냐면 활성산소가 없기 때문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가 있다면 딱 한 가지, 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5년이고 3년이고 해가지고서 몸이 건강해졌다. 그렇다고 그만두면은 한 3, 4개월이나 5, 6개월 지나면 다시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꾸준히 해야 되는. 물론 건강한 사람은 며칠씩 잠깐씩 쉬는 건 괜찮죠. 괜찮지만 이렇게 꾸준히 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단점이 딱 하나 있다고요.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땅을 밟지 않아도 땅과 연결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땅을 일부러 가서 다니려면은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땅을 밟지 않아도 그냥 집 안에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런 날도 할 수 없을까 해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맨땅 용품입니다. 아셨습니까? 맨발 걷기는 이 건강한 사람이, 지금 병 없이 건강한 사람이, 병이라는 건 뭐냐면 있다 하더라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최소한도 1시간 해야 됩니다. 1시간씩 일주일에 5일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닷물도 또 바다에서 하면 좋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래밭을 왔다 갔다 하는데 모래밭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물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다니 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바닷물을 왔다 갔다 하면은 그 효과가 땅보다 3배 이상 커서 우리는 바닷가 맨땅요법을 슈퍼어스라고 합니다. 슈퍼어스는 우리가 다 만든 단어입니다. 아셨습니까? 슈퍼어스는 이렇게 하루 1시간 이상, 주 4일 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건강해져요. 땅에서 하는 사람하고 바닷물에서 하는 사람하고 성과가 어떠냐? 땅에서 1년 동안 하는 사람이 바닷물을 걷게 되면은 석 달 걷으면 같아지게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효과가. 그렇게 땅은 우리 땅바닥에 사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3배 이상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또, 암 등 위험한 증세가 있다면, 암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은 하루에 3시간 이상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3시간 이상 맨 땅을 꾸준히 밟으면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도 걸을 때나 또 잠을 잘 때 맨땅요법을 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 연구진들과 함께 맨땅용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개발했어요. 처음엔 별 오물자 같은 걸 다 했어요.
부리줄을 갖다가 신발에다 칭칭 감질 않았나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 가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겨울철에 문이나 쇠붙이를 맞으면 번쩍하고 전기가 오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정전기 때문입니다. 몸속에 정전기가 나가서 번쩍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왜냐? 여름엔 땀이나 이런 걸로 다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번쩍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든 맨땅 양말, 저 밑에 있는 게 양말이죠. 저 양말하고 또 맨땅 신발을 신으면 그와 같은 정전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거 신으면 만져도 전기가 안 와요. 그리고 맨땅이나 비 오는 인도를 걸으면 아스팔트는 안 됩니다. 아스팔트는 비가 오건 비가 안 오건 안 돼요. 그러나 보도블록은 콘크리트죠. 저기는 물기가 들어있으면 맨땅이 돼요. 그러니까 맨땅이나 또 비 오는 인도를 걸으면 그때는 맨발로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맨땅요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도 맨땅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면 우리 몸은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가지고 이게 다 전자파가 들어오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해도 그 전자파 들어옵니다. 전자파 또한 우리 몸에 해로운 파장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파장 모두를 없애기 위해서는 실내에서도 이 집안에서도 맨땅요법과 마찬가지로 접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맨땅을 밟는 것은 접지라 그래요. 그게 접지인데,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접지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접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맨땅 용품을 만들 때에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며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과학적으로 완벽한 걸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건강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 만든 사람 자신이 건강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정신 차려서 만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하도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맨발로 걷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요즘 또 이제 가짜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맨땅 신발, 또 맨땅 양말, 그리고 맨땅 침구 등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니까 우리를 보고 엉터리 제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말이라 그래서 사면은 전기가 안 통하는 양말이에요. 우둘투투해요. 그런 건 뭐냐면 뭐 지압 효과는 있는지 몰라도 지압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지압이라는 게 이렇게 우습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이름은 맨땅 양말이라고 팔아요. 지네들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유사 제품들의 특징은 가격이 또 매우 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제품들을 비하하기 위해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흉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제품을 사용하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다 속아서 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냐면 그것들은 싸요. 그럼 우리는 왜 비싸냐? 우리는 비싸서 비싼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에요. 파동 아시죠? 파동. 움직이는 파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전기는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만나면, 쇠나 이런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만나면 순간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땅 속에 들어있는 자연전자는 파동이 아니라 입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입자는 전파가 아니에요. 그렇게 슉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입자는 정전기처럼 순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늦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1mm 움직이는데 2초 정도 걸려요. 문제는 이 전자가 또 매우 까다로워서 전도율이 좋지 않은 제품을 만나면, 전도율이라는 건 뭐냐, 전기가 잘 통하는 거, 이 전도율이 높은 게 전기가 잘 통하는 겁니다. 전도율이 좋지 않은 제품을 만나면 통과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 안에. 아셨습니까? 그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죠. 그냥 쇠붙이만 갖다가 붙이면 저절로 다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자가 잘 통하는 제품을 만들려면 그 재료가 너무 비싸, 부득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전부 다 은이나 동이나 이런 순수동, 99.9% 이상의 동이나
또 순수 은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금이나 이런 보석에 가까운 것으로 사용해지게 되지 그냥 쇠붙이, 쇠나 철이나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물건이 비싼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성과는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맨땅용품을 사용하고 싶으면 반드시 육각나라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육각나라를 쳐서 육각나라라고 하는 맨발 걷기 원조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급하려고 만든 회사가 바로 육각나라입니다. 맨발 걷기는 땅속의 자연전자와 결합해서 우리 몸을 치유하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와 또 땅속에 있는 자연전자가 서로 만나서 우리 몸을 치유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그거하고 또 더불어서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정혈을 자극하는 발바닥 지압 효과 또한 매우 훌륭합니다. 그냥 앉아서 지압받는 거하고 물줄줄 땅을 걷는 것하고 땅을 걷는 것이 훨씬 더 효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압 효과가 훌륭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어디까지나 자연전자의 결합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걷다가 보면 그것이 운동이 되어서 운동 효과 또한 매우 탁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걷다 보면은 다리, 허벅지 이런 게가 튼튼해집니다. 그럼 그 안에서 뭐가 생기느냐? 그 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생겨요.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맨발로 걸어야지만이 미토콘드리아가 생기면서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활성산소가 저절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의 요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처음 맨발 걷기를 시작할 때는 맨땅요법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이 맨땅 지도사 자격증 책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걸 하면 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맨땅 지도사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시면서 하면은 보다 효과가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육각나라에서 맨땅 지도사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항상 활발하게 했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정지해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급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맨땅 지도사 자격증도 여러분들이 따는 걸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몸이 병으로 인해 삶을 선택하느냐, 이 병은 걸렸지만 삶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느냐 하는 원리를 밝힌 멘탈요법과 또 맨땅요법에 필요한 지식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